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더러운 할아버지가 또 왔네? 야, 저리가. 깊은 밤 편의점에서 점장이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만이 폐기 도시락을 몰래 건네줍니다. 좋으시면 드세요. 이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친절이 계기가 되어 모든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할아버지는 나가라.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 새벽 2시의 편의점. 뒷문 옆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자라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낡은 코트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고 신발 밑창에는 큰 균열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는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특별한 냄새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들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반사되어 할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를 땅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22살 대학생 김민준입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가슴 깊은 곳이 조여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고향에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포근한 손바닥, 그리고 가끔 보이시는 쓸쓸한 표정. 비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민준은 점장의 표정을 훔쳐봤습니다. 50대 점장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혀를 차고 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그냥 놔둬도 될까요? 그대로 빗속에 있으면 혹시나 싶은 불안한 예감이 든 민준은 쓰레기 버리고 오겠다고 점장에게 말하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뒷문을 열자 조금 떨어진 곳에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뛰어가서 목소리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폐기 예정인 닭고기 덮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2시간 전에 지났지만 냉장고에서 제대로 보관되어 있어서 아직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장지 투명 필름 너머로 보이는 색색의 반찬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맛있어 보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드시지 않으실래요?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빗소리에도 지지 않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추위에 얼어서 도시락을 받을 때 민준의 손끝에 닿았는데 그 차가움에 민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괜찮나요? 네오, 폐기할 도시락이니까 돈도 안 받아요. 그렇군요. 친절하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빗방울과 섞여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사람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이군요. 할아버지의 말에는 오랫동안 잊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민준의 마음이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민준은 아무것도 잘 안 풀렸습니다. 취업은 40곳 이상에서 연속으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 수진이와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맛있게 도시락을 먹는 할아버지를 보니 사람의 도움이 된다는 실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뒷문 뒤에 이 작은 공간만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민준, 뭘 하고 있는 거야? 점장의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어올랐고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폐기 예정이어도 상품을 함부로 남에게 주면 안 된다. 점장의 얼굴은 화가 나서 빨갛게 물들었고 그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버리기만 하는 거였는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장의 기세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저런 더러운 노숙자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동료들 데리고 매일 밤 올 거야. 장사 망치게. 점장의 말 하나하나가 민준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처럼 찔러왔습니다. 확실히 아르바이트 규칙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민준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해하며 작게 몸을 숨기고 도망가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발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것처럼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해고야? 기억해둬. 점장의 마지막 통고가 민준의 마음에 무겁게 눌려왔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높지는 않지만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월세 7만 원도 낼 수 없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수진이에게도 또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취업 실패가 계속되어 낙심한 민준을 매일 격려해주고 있는데 점장이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도 민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레지의 차가운 플라스틱이 그 떨림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내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아파트에 돌아간 후에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원룸의 작은 방에서 수진이가 편안히 잠들어 있는 옆에서 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감사 인사와 점장의 호통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제도 대기업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날 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에 민준은 다시 그 할아버지가 편의점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지난주보다 더욱 추웠고 할아버지의 숨은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일주일 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였고 코트의 더러움도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점장은 오늘 쉽니다. 민준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과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떨리는 등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돈으로 불고기 도시락을 사서 계산을 통과시킨 후 영수증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598원 민준. 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하니 돈은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락을 건넨 후 할아버지는 점내 구석에 가니 식사 공간에 앉았습니다. 깊은 밤이라 다른 손님은 없었고 정적이 점내를 감쌌습니다. 민준은 레지에 서서 할아버지가 따뜻한 도시락을 소중하게 드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밤 이 근처에서 뵙는데 이 편의점에 자주 오시나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민준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떠 있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인지 이 장소가 신경 쓰여서 정신을 차리면 여기에 와 있어요. 신경 쓰인다는 건 그리워하는 듯한, 안심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왜 그런 기분인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한 당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와서 민준은 계산 응대를 했습니다. 손님이 가자 할아버지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일하는데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밤에는 한가해서 괜찮으시면 조금 더 이야기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이 그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장소에 와 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기억도 분명하지 않고, 지갑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혼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드셨겠어요.
갈 곳도 없이 이 근처를 헤매고 있었는데 친절한 노숙자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의 표정에 작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잘 수 있는지, 어디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좋은 분이셨군요. 네, 그 이후로 이 근처 동료들과 함께 하천가에서 살고 있어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도 받아주셔서.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은 찾아주지 않으셨나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걸까요?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렇게 온화하고 착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아무도 찾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할아버지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네, 절대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도시락을 드시기 시작했고 민주는 레지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청년은 어째서 저 같은 더러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나요? 모든 분들이 저를 피해서 지나가시는데. 민주는 손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 고향의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혼자 사시며 외로워하시는 할아버지 모습과 겹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착한 손자군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요즘 고민만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착한 분인데 취업이 전혀 잘 안 되어서 벌써 40곳 이상 받아도 다 안 되어서. 민준의 목소리에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드시겠어요.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결혼은 꿈도 못 꾸겠고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놓고 민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청년. 네, 저는 기억도 없고 돌려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처럼 마음 착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취업에 지쳐서 자신의 가치를 잃을 뻔했던 마음에 할아버지의 말이 따뜻하게 울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으니 마음이 가벼워져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뻐요. 모든 분들이 저를 보시면 빨리 지나가시거든요. 저는 매일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또 만날 수 있겠네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잊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또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마지막 한 입을 소중하게 드시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점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배웅하며 민준의 마음에는 따뜻한 것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와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편의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폐기 예정인 도시락이나 주먹밥을 데워서 나누어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음식을 받을 때마다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옛일을 떠올리려고 하시는 듯한 먼 눈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춥네요. 네, 하지만 청년이 있어주니까 마음은 따뜻해요. 그런 소박한 대화도 민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업으로 마음이 꺾일 듯한 날들 중에 할아버지와의 시간만이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준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실감,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충족감이 민준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도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김민준, 또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점장의 호통이 조용한 밤의 공기를 갈라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장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민준의 몸이 굳어지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제 돈으로 산 도시락이에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내밀었지만 점장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 노숙자를 점에 끌어들이는 행위 자체가 민폐야. 손님들이 싫어하잖아. 점장의 말이 민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할아버지와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는 걸까요? 너는 해고야. 내일부터 오지 마. 얼굴도 보기 싫어. 그 순간 민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 속에서 점장의 말만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취업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는데 유일한 수입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진이와의 결혼 이야기도 이제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해하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라고 반복했고 그 작은 목소리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장이 떠난 후 민준은 혼자서 레지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이상하게 눈부시게 느껴지고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서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에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여는 손도 떨렸습니다. 민준,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하얗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준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져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고 그 따스함이 민준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바닥의 따뜻함이 민준의 떨림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틀리지 않았어.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민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취업도 안 되고 이제는 아르바이트까지 해고당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해고될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분이 신경 쓰여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 거야. 수진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었고 졸업 논문으로 노숙자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지 않을래? 혹시 가족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도 찾아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합니다. 모르는 노숙자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 할아버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마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민준의 마음을 읽었는지 밝은 목소리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마침 아르바이트도 안 가도 되게 됐으니까 기분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수진의 미소를 보니 민준의 마음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작은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충분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응, 그래. 나도 해볼게. 하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괜찮아. 내가 논문 연구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단서가 나올 거야.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12월의 태양은 낮았고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수진과 함께 있으니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실종자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기억 상실이라고 했잖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혹시 찾는 사람 신고가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 신문의 과거 기사를 한 장씩 넘기고 인터넷으로 경찰의 공개 정보를 검색하고 시청 상담 창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꾸준하고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신문의 오래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냄새와 먼지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실종자 기사는 생각보다 많았고 그 하나하나에 가족의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막한 작업 속에서 가끔 마음이 꺾일 뻔했습니다. 괜찮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준의 착함이 분명히 기적을 불러줄 거야. 수진의 격려 말이 민준의 마음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민준에게도 전해왔습니다. 이틀째부터도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유력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민준의 머리에 문득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편의점에 그리움을 느낀다고 했었어. 왜인지 이 장소가 신경 쓰여서 정신을 차리면 여기에 와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 수진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 편의점의 역사를 알아보지 않을래? 혹시 옛날에 여기에 뭔가 있었을지도 몰라. 수진의 제안에 민준의 마음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확실히 할아버지가 그 장소에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시청의 도시계획과와 도서관의 지역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택 지도나 건물의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히 조사해 나갔습니다. 찾았어.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쇼와 40년대 주택 지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이 있는 자리에 옛날에는 김상사라는 회사 사무소가 있었던 것 같아. 민준은 지도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현재 편의점 위치에 김상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사라고 하면 그 김상사 말이지? 두 사람은 바로 인터넷으로 김상사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개발이나 상업시설 운영을 맡는 대기업으로 현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김은태. 수진이가 읽어주었습니다. 1960년대에 작은 사무소에서 시작해서 아들 현수가 2대째로 회사를 크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검색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찾고 있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이거 봐. 컴퓨터 화면에는 2년 전 신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상사 창업자 부친이 실종이라는 제목이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게재된 사진을 본 순간 민준과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만 사진에서는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온화하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워했던 곳이 자신의 회사가 있던 장소였기 때문이었구나.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밤 그 장소에 오던 이유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소중한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그 장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김상사라고 하면 전국에 펼쳐져 있는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부터 상업시설 운영까지 맡고 있어서 민준도 취업으로 받아보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의 아버지가 저 노숙자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 하지만 틀림없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이분이야. 절대로 이분이야. 민준의 마음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동시에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수진은 조심스럽게 김상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수화기를 잡고 민준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접수 여직원이야. 그런 말씀은 하고 당황해했지만 김은태 씨의 자세한 특징을 전하자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사장님께 바꿔드리겠습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대기 음악 사이에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수진도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김현수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안고 살았던 괴로움과 작은 희망이 섞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현재 모습, 민준과의 만남, 그리고 신문 기사를 찾은 것까지. 김 사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인가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간 찾아 헤맸던 아버지의 단서가 드디어 찾아진 것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약속 장소인 예의 편의점에 민준과 수진은 향했습니다. 12월 오후 하늘은 회색으로 흐렸고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점 안에서 예의 점장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모습을 본 순간 그 얼굴이 화로 일그러졌습니다. 김민준, 뭐 하러 왔어? 벌써 해고라고 했잖아. 점장의 호통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민준이 말하려던 때 편의점 모퉁이에서 평소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점장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되었습니다. 또 데려왔구나. 정말 못 말리는 놈이다. 그리고 점장은 할아버지에게 향해 소리쳤습니다. 얘야,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여기는 너 같은 놈이 올 곳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떨면서 작게 몸을 숨기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딸린 차에서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한눈에 좋은 집안 출신과 지성을 느끼게 하는 풍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한 얼굴에는 깊은 피로의 빛이 새겨져 있었고 오랫동안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고급차를 보고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기 다른 손님께 방해되니까 빨리 어디가. 하지만 고급 정장의 남자는 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향해 와서 떨고 있는 할아버지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2년간 매일같이 찾아 헤맸던 아버지가 드디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야. 현수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속에는 아들로서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뭔가 소중한 것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깊이 새겨진 주름 속에서 먼 기억이 되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수인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인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계속 찾고 있었어. 정말로 계속. 경찰에도 탐정에게도 부탁해서 매일매일 찾았어. 남자의 목소리는 눈물로 막혔습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긴 침묵 속에서 2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안았습니다. 남자의 정장과 할아버지의 더러운 코트가 맞닿았고 그 대조가 현실의 혹독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에는 피의 연결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준의 가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김상사 사장 김현수라고 합니다. 전화해준 분이 당신들이시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김 사장의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점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김 상사의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초대 기업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로도 친숙한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사장이 저 노숙자와 부자 관계였다니. 아버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깊은 곳에 깊은 감사와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숨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점장이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손님, 그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도시락을 나누어 준 건 이 청년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약함과는 다른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점장은 안 돼. 나를 모독한 건 괜찮아. 더러운 할아버지라고 말해도 나는 익숙해. 할아버지의 말에 김 사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해고한 건 용서 못해. 이렇게 좋은 청년을 내쫓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와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점장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말인가요? 사장의 목소리 톤이 한순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점장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고 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민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점장에게 심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음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조용한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더러운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도운 청년을 해고했다는 말씀이군요. 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한 울림을 띠고 있었습니다. 점장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고 그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설마 저 노숙자가 대기업 사장의 아버지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사적으로 변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표정에는 명백히 동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은 마치 지금 떠올린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회사에서는 이 편의점 체인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장의 그 말에 점장의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주, 그것도 대주주로부터의 불만이라면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같은 마음 착한 인재를 잃는 것은 기업에게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신 같은 관리자가 있어서는 이 점의 평판, 나아가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 관련됩니다. 사장의 말 하나하나가 점장의 마음에 무겁게 눌려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겨우였고 다리가 떨려서 지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은 아버지를 차까지 안내한 후 민준에게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남은 점장은 떨림이 멈추지 않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장의 휴대전화에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부장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김 상사에서 정식 불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점포관리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시 점장직에서 해임하고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점장은 휴대전화를 꽉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그 같은 날 오후 민준에게 편의점 본사에서 정식 사과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직접 전화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진과 함께 아파트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울린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현수입니다. 어제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사장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재회를 이루어내서 오랫동안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댁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인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준과 수진은 바쁘게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원룸의 작은 방에 김상사 사장이 온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차나 과자 같은 거 준비해야 할까? 수진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자. 민준도 같이 긴장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도운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확히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정장을 입은 김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온화했습니다. 김민준 씨, 수진 씨,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작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이 원룸방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사장은 전혀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간 얼마나 찾았는지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사장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안고 살았던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전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김민준 씨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넘치는 보답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김 사장이 정중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서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봄부터 취업할 곳을 찾고 계신다고. 주제넘는 제안일지도 모르겠지만 꼭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상관없습니다.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인재야말로 저희 회사가 찾는 사람입니다. 사장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이나 지식보다도 사람으로서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오랜 경영 경험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달렸습니다. 취업으로 40곳 이상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아서 자신의 가치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설마 이런 형태로 내정을 받을 수 있을 줄은? 정사원으로 연봉은 4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영업부 배치 예정이지만 장래성을 생각하면 결코 나쁜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400만 원 민준에게는 꿈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같은 세대 평균 초봉을 크게 웃도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수진도 대단하잖아 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창문에 비치는 오후 빛이 이 순간을 축복하듯이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이 모두 보답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김은태 씨는 아들의 두터운 지원 아래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매 진행은 멈출 수 없었지만 적절한 케어로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때는 반드시 아들에게 착한 청년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민준은 김상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평가받아서 입사 후 불과 6개월 만에 우수사원으로 표창받았습니다.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 두텁고 장래가 기대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지난 봄, 민준은 수진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수진, 결혼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 수진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기꺼이. 수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준의 착함을 믿어서 좋았어. 사람 마음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멋진 기적을 불러줬구나. 수진과의 결혼식은 벚꽃이 피는 4월에 열렸습니다. 김 사장도 주례로 참석해서 따뜻한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김은태 씨도 휠체어로 참석해서 민준과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이 온화했습니다.
신혼집은 회사 지원도 있어서 두 사람의 꿈이었던 신축 맨션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에서는 공원이 보이고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 목소리가 매일 들려옵니다. 민준. 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비가 내리는 깊은 밤 편의점에서 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넨 그 순간. 그때는 설마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인생은 신기한 것입니다. 작은 친절, 순수한 마음이 언젠가 큰 기적을 부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수진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면 분명히 길은 열린다고. 그리고 오늘 밤도 어디선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 민준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며 작은 친절이 큰 사랑을 키우고 그리고 기적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전해줄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